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중국 등 11개국을 지목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시한으로 이들 국가에 개도국 옷을 벗으라고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한 가운데 해당 명단에 오른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어제 오후 당정 청직 후 기자들과 만나 소재 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대상을 장비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신라제는 어제 오후 팩400 임상 3상 중단 권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은상 대표는 임상 3상 조기 종료는 팩400의 문제가 아니라 항암제 병행요법의 치료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팩400의 항암 능력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3% 넘게 빠지면서 2,000선이 이탈됐습니다. 1998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4% 넘게 빠지면서 615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악재가 좀 겹친 상황입니다. 지난주 시장 지표도 좀 부진했습니다. 수출 지표가 부진했고 여기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이후에 우리 시장의 상장사 가운데 43%가 넘게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빠졌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4%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코스피는 2,000선이 깨졌습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2,000선이 깨진 만큼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졌고 이번 주 시장 관망세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크게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역 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점검하고 이번 주 나올 이슈들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2000선이 붕괴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199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불확실성 고조되고 있는데 전략 마련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신흥지수 조정이 이달 말로 임박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방향까지 엮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코스피는 2000선이 깨지면서 금요일에 1998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4% 가깝게 빠졌습니다. 615선에서 이 코스닥 시장은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은 4% 가깝게 빠졌는데 지난주 시장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 시장 일단 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선 붕괴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내 바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 지금 코스닥 지수 615포인트대로 이제 그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은 4.5%에 가까운 상당히 그 하락의 폭이 크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장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시장 역시 지난 2일간 목요일 시장과 금요일 시장 시장 상당 부분 시장의 하락 압박 요인이 크게 작용했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금요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간 기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역시 3%대 급락 부분 나타났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요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시장 기대가 물론 큰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7월 30, 31일 양일간에 거쳐서 진행이 되었던 미국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별다른 그런 협의 내지는 별다른 진전사항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역 분쟁의 장기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 주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밝혀졌죠. 9월 1일부로 4차 추가 관세 부과 예고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가 물려지게 된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전 제품 전량에 대해서 관세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되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으면서 일단 시장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의 문제죠.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의결이 지난주 8월 2일이었죠.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시장 내 상당히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시장 내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발언 상당히 그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하면서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어떤 문제, 어떤 이제 그 해결책이 나올지 시장 내 관심 매우 중요한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때까지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사실상 하방 경직성을 그동안 제공을 해왔었던 그리고 시장 어쩌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해왔었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지난주 실질적으로 0.25% 하락에 머물게 되면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사실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어떤 그 의견 시장 내 반영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더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상황은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이번 주 계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연장성상에서 그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시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도모하거나 어떤 그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나의 지금 포트폴리오, 내가 가진 수익률을 어찌 보면 내가 가진 자산을 잘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 현재 가진 시장 내 투자 전략의 대다수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 내 다가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 어찌 보면 모멘텀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두 가지 이슈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재와 관련한 제외와 관련된 시장 내 뉴스 플로우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4차 추가 관세 예고와 관련해서 시장 내 어떤 반응, 어떤 반향이 나올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국의 대응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되는 주목거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제외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 내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아마도 최소한 이번 10월 전후까지는 지금 현재 가진 불안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향후 28일부터 이제 그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죠. 90일의 심사 기간, 28일부터 90일의 심사 기간을 이제 진행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10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때까지는 시장 정확하게 어떤 그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분명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불안 요인으로 시장 내에서 작용될 가능성이 크게 되면서 결국은 반도체 산업에 머물지 않고 정밀 기계, 여행업까지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아마도 우리 시장에는 그 15일 광복절을 분명히 염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이슈의 시발점은 어찌 보면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그리고 정보, 그 외교적인 그런 관계에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을 전후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투자자들 모두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도 시장 내 하나 매우 중요한 이제 그 이슈거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지난 주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의 관세 부과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점. 이 10%의 관세 부과 예고는 어쩌면 일단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그 25%까지 관세 상승, 관세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다면 3천억 달러어치의 어떤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관세 부과가 10%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뭐 20%, 25%까지 추가 확대 인상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이를 놓고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될 그 지표 중에 하나인 뭐 물가라든지 중국의 7월 수출입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와 맞물려서 아마도 같이 시장 내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시장 내 주요 경제 지표 내지는 뭐 그 이벤트의 스케줄 생각을 좀 해보면요. 오늘 미국의 비제조업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죠. 오늘 저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늘 아침입니다. 7월 차이신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내일은 6월 경상수지, 우리나라 6월 경상수지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연설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좀 순차적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런 그 연설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시장에 조금 좀 하락을 야기했었던 그리고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은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염두에 발만 하고요. 8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수출입 지표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영향이 얼마만큼 그들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의 영향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9일에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죠. 중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표 각각 발표가 되니까요. 물가지표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그리고 주요국 통화 정책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우리의 화이트 리스트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에 2000선이 깨졌습니다. 1998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에 상장사의 43%가 넘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수성의 전략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미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했다라면 조금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80% 이상, 90% 이상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 추가적인 손절매 내지는 추가적인 매도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조금은 좀 기다려가는 버티는 그런 전략이 지금 현재는 가장 우선 가장 유효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여기에 당장 해결될 이슈들이 있고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해결의 이슈가 조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긍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부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일단 8월 15일까지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중소형 개별 기업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다음 주 본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그들의 실적을 체크해 보면서 향후 전략까지 그리고 그들의 실적 중에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2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 주어서 발표가 되어진다라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셔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면서 기업 실적 발표가 조금은 좀 부진한 그런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내가 필요한 어떤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코스피가 2000선 붕괴를 했습니다. 2000선 붕괴. 지금 현재 시장의 2000선 어떤 하방 경직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이 하방 경직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에서 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점. PER 기준, PBR 기준. PER 기준으로 9.5배 내외. 9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의 여부.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환율 이슈, 1,200원을 넘는 그런 환율 이슈도 분명히 시장,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향후 이제 8월 27일부죠. MSCI 신흥국 지수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진다라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 아마도 8월 들어서 8월 말까지 매우 공격적인 어떤 진행 가능성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 내지 밀접하게 주목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수급 요소 환율이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 조정이라는 이슈 한 가지라는 점, 이 부분이 이번 8월 초중반에 아마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외국인 수급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붕괴한 매우 주요한 이유, 배경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4차 추가 관세에 대한 예고, 9월 1일부죠. 그리고 북한발 악재가 지난주 상당 부분 크게 심오하게 지금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만의 이슈를 떠나서 어찌 보면 글로벌 시장 내 매우 중요한 이슈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기관들의 수급 역시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52주 신저가가 상당 부분 크게 속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7월 달에만 52주 신저가 종목이 500개가 넘게 속출이 되었고 8월 지난주 이틀 동안만 무려 464종목이 추가적으로 총 합쳐보게 된다면 거의 1000종목에 달하는 종목군이 어쩌면 그 7월 8월 한 30여일 만에 52주 신저가를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점. 975종 그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에 975종목의 신저가가 수출됐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 배경, 그 이유, 그리고 그 어떤 그 영향 따져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에서 상당 부분 신저가 종목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도 신저가 종목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해서 시장 내 믿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믿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 바이오에 대한 믿음 새롭게 가져가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 업종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어떤 그 확신 이런 부분들 없이 미련만을 가지고 바이오 종목을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확실하게 읽으시면서 조금 좀 보유 종목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시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뚜렷하게 우리 시장 내 확실하게 좀 시장을 좀 불확실하게 했던 종목군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요. 여행주에 대한 부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여행주 실질적으로 패키지 여행사들에 대한 일본향 예약 전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예약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8월달 이 부분을 극복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행사들로 하여금 하반기 아마도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추석 정도부터는 일본을 제외한 대체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여행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지금 현재가 아닌 추석 이후로 추석 즈음에서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점. 그렇다면 여행주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아마도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행주, 패키지 여행사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도 마찬가지 분야에 좀 속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행사와 저비용 항공사 조금은 좀 시장에 대한 어떤 매수 전략을 조금 좀 지연시키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나라 증시의 디커플링 양상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아마도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 환율에 대한 부담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1,200원에 대한 어떤 그 마지노선 이 부분을 놓고 시장 아마도 외국인 수급의 상당 부분 어떤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지금 현재 그 코스피가 1998선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환율, 원화의 하락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우리 시장의 하락률은 조금 더 크게 증폭되어진다라는 점.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보다 조금은 더 크게 증폭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디커플링 양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올해 들어서 좀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 S&P 500 지수는 올 연초 대비해서 한 1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도 15%에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연초 대비해서 원화 기준입니다. 2.1%의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에 대한 체감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여기서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라면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도 우리가 꼭 염두에 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까지 아우르면서 향후 우리 시장의 향방, 방향성, 정부 정책에도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같이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반도체, 여행주 그리고 바이오 종목까지 이 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4차 추가 관세 예고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협상에 대해서 시장 어찌 보면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나온 결과 어쩌면 시장 내 조금은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물론 단기적에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향후 분명한 건 시장 내 던진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으로 앞으로 무역과 관련된 향방은 상당 부분 구름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미 증시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상당 한 3%에 가까운 그런 하락. S&P 500이 3.1%, 나스닥 지수는 4%에 육박하는 그런 하락폭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올해 들어서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점. 근데 이를 놓고 미국에서는 페드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미 증시 급락,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4차 추가 관세 예고 부분,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대상 10%에 이제 불과하지만 향후 세율은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을 놓고 추후에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게 된다라면 미국 어떤 그 경제에 대한 미국 GDP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까지 지금 현재 시장 내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화두로 작용이 되면서 그런 우려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추가 3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발효가 된다라면요, 실질적으로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 미국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싸우기를 원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라는 점. 근데 실질적으로 이는 어찌 보면 시장 내에서 어찌 보면 그 서로 간에 그 설 전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를 놓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요, UBS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면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될 수 없다라는 보고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모건 스탠리는 경기 침체 우려 보고서를 지난 주말 이미 발표를 했죠. 25% 지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현행 10%의 관세가 9월 1일부터 발효된 10%의 관세가 25%로 인상이 된 이후에 최근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지금 향후 몇 달 이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경기에 대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UBS는 하나를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악화될 것이다. 미국 소비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지속이 돼야 되고 기업의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어떤 소비의 확보와 마찬가지로 어떤 고용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순환고리를 엮게 되는데요. 기업들의 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어진다라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상당 부분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침체되어지는 고용은 결국은 소비 심리에 급격한 타격을 주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난 주말 미국의 실질적인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표된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고용이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런 부분과 연결고리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실질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은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향후 미국의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현재는 미국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를 만회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 위험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까지 경고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번 주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수급에 대한 이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MSCI 신흥지수 조정이 이달 말로 임박했습니다. 외국인 수급까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지금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 이슈는 외국인들이 과연 정말로 이제 그 시장 내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계속 지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 이미 이탈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향후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들 그리고 나타나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달 말 8월 26일, 27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죠. 그 MSCI 신흥지수 조정이 지금 임박이 되고 있다라는 점. 중국 A주의 비중 확대로 인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비중 확대로 인한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이 MSCI 신흥지수 중에서 비중이 축소된다라는 점. 현행 13.1%에서 12.8%로 0.3%포인트 정도 지수가 비중이 좀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8월 달 자금 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점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MSCI 신흥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은 약 2조 달러 정도. 여기에 0.3%의 비중이 축소가 된다라면 약 한 6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는 점. 600억 달러 정도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실질적으로 비중 스케줄, 조정 스케줄 생각해 8일, 이번 달 8일이 되겠습니다. MSCI 지수 편입 비중에 대한 변경이 발표 예정이 있고요. 27일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지수가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러면 27일을 전후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것. 환율, 원달러 환율이 어떤 그런 움직임, 원달러 환율을 움직임을 놓고 지금 이제 1,200원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1,200원을 넘어서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좀 미리 염두에 놓으시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비중, 전략 꼭 좀 세우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이 MSCI 재조정으로 외국인이 최대 2조 원 가까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이 기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주 전략은 일단 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이 시장 내 일단 뭐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라는 심리도 있고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아마도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된 추가적인 시장 내 기대감에 따른 어떤 그 모멘텀도 반등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두 가지가 아마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요. 시장 핵심 전략 한 세 가지 정도 좀 꾸려보게 된다면요. 금리 완화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은 총재들의 잇따른 금리 관련된 발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의 추가 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지 아니면 연장선상에 놓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 계속해서 고용과 물가에 관심을 가져갑니다. 특히나 뭐 고용도 고용이겠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관심 이번 주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시장 내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연 어느 정도나 지속될 것이냐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대응 과연 어떤 정부 대응책이 나올지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워낙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대두가 될지 어느 누구도 예상을 지금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과연 어떤 쪽으로 나올지 과연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원화 약세와 관련돼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화 약세는 두 가지입니다. 실물 경기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결국은 이 두 가지 놓고 힘겨루기 내긴 시차가 지금 생기게 될 텐데 수출 경쟁력의 긍정적인 그렇다라면 소재주와 수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환율이 미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요 52주 신저가가 지금 현재 속출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면 나름 저가에 머물고 있는 그리고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격 매력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쪽으로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을 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싸다는 상황에서의 접근보다는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저가 매수 나서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특히나 중소형주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와 다음 주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실적에 대한 확인 분명하게 체크를 해두시면서 그 밸류에이션 중심의 어떤 그 저가 매수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